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현의 안보정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뉴스죠. 여러분들, 과연 임종석 비서실장 언제나 검찰에 출두할까 몹시 기다렸었죠. 그런데 바로 어제 페이북을 통해서 오늘 출두한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본래 주변에서는 지난번 조국과 같이 비공개로 출두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권고를 했지만 임종석 본인이 공개하겠다고 자처하고 나서서 예정대로 포토라인에 서서 오늘 검찰에 출두했는데요. 검찰 출두 일성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현 정권의 실세가 분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임이 분명합니다. 정치적 파워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검찰이 포토라인에 서서 수사받으러 가는 전현직 고위공직자들 별로 없어요. 설령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억울한다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 무리를 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번 수사는 검찰이 분명한 목적으로 기획했다고 확신한다. 이 대목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목적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기획했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그리고 확신, 이 두 단어가 키워드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에 임종석이가 불법으로 개입했을 소지가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불러서 반드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만 된다. 여러 가지 움직일 수 없는 물증도 가지고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즉 사실에 바탕을 한 범죄 행위의 수사인데 이 임종석은 그게 아니고 정치적인 동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잘못된 수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 그들의 지지층 내에서 확실하게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현 검찰은 정치 검찰, 정치 수사. 나는 아무 죄가 없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동정 여론도 받고 또 검찰 개혁의 날개도 다시 또 더 달아주고 그래서 검찰을 옥죄는 프레임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임종석 오늘 일성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급히.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저는 앞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3년간 고통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이번 수사처럼 누구든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은 누구든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검찰이 지금 이 백주, 이 자유민주주의 그야말로 체제하에서 이 투명한 오픈된 사회에서 누구든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검찰은 울산지방 선거에 제가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나? 물어봤어요. 입증할 수 있냐? 개입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반성하고 책임질 것인가?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은 윤석열 총장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추후 언제든지 지금 윤석열 감찰 카드를 추미애가 들이댔어요. 그리고 최강욱 비서관도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밀어붙였어요. 똑같은 얘기다. 누구든 기소할 수 생각하면 이것은 권력 남용이고 그 범법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참지 않겠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개입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질 것이냐. 그러니까 나중에 공수처가 설치되면 공수처로 넘어와서 윤석열 조사가 불가피하고 그때 윤석열 책임 있으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짓게 하겠다. 그러면서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검찰은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요.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한 것 맞습니다. 이 얘기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를 하는 강제 수사권을 법이 검찰에 주고 있습니다. 적법 절차에 의해서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임종석, 최강욱 강제 수사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버텼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야말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권력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이 오늘 검찰 출두하면서 한 얘기들은 현 정부 여당의 속셈과 전략 그리고 총선과 연계된 어떤 입장으로 이번 임종석 사건을 마무리하려 들는지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해석하지 않아도 전부 이해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마디 한마디도 혼자 쓴 것 아니겠죠. 다 변호인들하고 상의해서 썼겠지만은 또 정치 전문가들이 볼 때 저보다 더 세련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볼 때도 너무나 속이 다 들여다 보인다. 프레임 전쟁이다. 검찰 개혁 때, 그죠? 검찰 개혁을 통해서 검찰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난번 조국 사태 때 얘기했던 대로 절제된 검찰권 행사, 인권 보호 차원의 수사 이런 것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검찰 내부에서 이번 이러한 최강욱 사건, 그 다음에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건, 그 다음에 오늘 임종석의 출두 이런 걸 두고 지금 검찰 내부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일부 강한 검사들은 사표도 내고 하고 또 검찰 내부망에 비판과 분노의 글을 올리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정부 여당의 그러한 검찰 옥죄기, 불만과 불평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 내부에서 만약에 임종석 사건 이런 사건을 덮어버리면 검찰 수사했던 검찰이 결국은 깜빵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는 그야말로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제대로 된 수사가 독립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청와대가 강력히 반발하고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특검은 필요하기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검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2월 3일이 되면 현 수사팀이 전부 다른 파트로 자리를 옮기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임종석 그 다음에 송철호 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 플러스 기소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검찰 내 분위기 상당히 지금 격앙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이라든가 영창 가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이렇다고 한다면 결국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을 볼 때 그럼 청와대는 법 위에 있냐 이겁니다. 법 위에 있냐. 법 위에 있지 않으면 그야말로 검찰의 조사에 제대로 응해야 된다. 전형적인 프레임 왜곡 현상이다. 지금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청와대가 수사의 정당성을 무너뜨리고 왜곡된 프레임을 짜고 있다. 그 다음에 송병기 업무수첩 등을 통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연루 정황이 나온 상황인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게 더 정치적이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걸 문제 삼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다. 예. 그리고 한 달 내내 조사를 미루다가 자신들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고 또 그 다음에 좌천시키고 난 다음에 일제히 조사를 받겠다고 나오는 것은 일반 피의자라면 염두도 못할 일인데 과연 권력을 남용하는 쪽이 어디냐. 예. 그리고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된 걸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뭐냐. 경찰의 소환 불응으로 본격적인 수사 착수가 늦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온 것이다. 당연히 그리고 수사 능력 울산지검보다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양한 수사 경험이 많으니까. 지금 이렇게 센 권력의 실세들을 수사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면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겼겠느냐. 이것도 자업자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임종석 검찰 소환과 관련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한마디 했어요. 이러한 오늘 이제 소환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범죄 행각의 지휘자인가? 예. 그래서 당 최고위에서 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 청와대를
범죄수사단, 범죄사령부로 정해도 과하지 칭해도 과하지 않다. 과하지 않다. 왜냐하면 검찰은 이미 송철호, 그 다음에 백원우 이런 13명의 연루자들을 전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임종석 소환도 참고인이나 이런 게 아니고 피의자로 소환 조사받았어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뭐라고 계속 얘기했느냐? 이미 수많은 전현직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들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고 이 정권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환되는데 사실상 대통령을 향한 수사로 보인다. 대통령이 이 모든 범죄 행각의 지휘자인지 아니면 대통령까지 속이고 버린 참모들이 집단 범죄였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께 답해야 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주변 참모진의 웅색한 대리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받지 않는다는 형법상의 규정을 근거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나서서 석고 대지할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검찰을 높대는 정부 여당의 자세,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심판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검찰도 총선 이후까지 머뭇거리지 마시고 어차피 새로 인사온 사람들이 총선 이후에 또 자리를 옮길 가능성은 없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 데리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윤석열 총장이 직접 수사 검사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 지휘를 해야만 된다. 왜냐하면 지금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 사태, 또 이번에 13명의 울산 시장 선거 기소 사태를 보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반드시 반대한다는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오히려 더 강한 속도를 내도록 독려하고 지시해서 깔끔하게 총선 전에 다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우리 국민 모두가 야, 이 정권 심하다. 아니면 어쩌면 이 정도까지 나갈 수가 있겠는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 비판의 대연에 더 가까이에서 함께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 선거인지, 왜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 선거로밖에 작동될 수 없는지 우리 애국시민 한 분 한 분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검찰에 당부한 건데 반드시 속도를 내서 계속해서 수사를 완결짓고 13명 플러스 알파 해서 기소 조치까지 내려주기를 간단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침 뉴스를 마치고 다시 오후에 중요한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서초갑 지역에 지인분들 계시면 저를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인분들께 많이 저를 소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총선에서 압승해가지고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프레임 전쟁, 가짜 전쟁에 진짜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